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JT머니 구직에 성공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T머니 인공지능 팀이었어요. 인공지능 팀이고 구직하는 인공지능 회사도 많이 붙었어요. 그래도 거기 이제 그 회사 가기로 한 게 아니라서 이제 구직 기간 총 3주가 걸렸는데 첫 주 구직하고 인공지능 회사 하나 붙었어요. 그리고 일반 서비스 회사는 2개 붙었죠. 그러니까 팀노바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을 팀노바 내에서 전공을 하든 서비스를 전공을 하든 결국에는 아무데나 골라가요. 양쪽 다 똑같아. 그래서 그냥 저쪽에서 서비스를 배웠는데 거기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좀 이렇게 많이 가미해서 서비스를 만든 케이스의 친구는 인공지능 회사 갔어요. 심지어 그 대표님이 카이스트 그 교수님이셨고 그렇게 간 친구도 있는데, 반대로 이 친구는 인공지능 팀인데 인공지능 서비스하는 많은 곳들을 붙었는데 이 밀라노 상인이라고 하는 온라인 명품 편집샵으로 이제 최종으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부른 연봉이 지금은 네카라쿠베 수준으로 정말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쉽지 않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리고 그러니까 원래 이 정도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괜히 블라인드에서 자꾸 사기라 그러고, 그러니까 더 사기적인 거 보여줘야 되겠다. 왜냐면 저는 그게 있어요. 나를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더 열심히 하거든. 그래서 더 열심히 해서 더 잘 되는 꼴 보여주겠다. 왜냐면 이게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사기적이라고 하면, 더 사기적인 걸 보여주면 오히려 더 검증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교육청에 이미 인증을 다 끝냈는데 당당하니까 또 더 열심히 해보자 해서 이번에 또 보니까 또 제이가 또 잘했어. 그리고 이전에 이제 같이 도담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한 케이스고, 그래서 다들 굉장히 진짜 잘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면 충분히 이제 네카라쿠베 수준으로 중소기업에 제안을 해도 좋아하겠다. 그래서 웬만한 과장이나 그런 과장급 이상으로 가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그렇게 불러보고 나쁘지 않더라고요. 중소기업 기준으로는 진짜 네카라쿠베 수준이면 저 연봉 되게 높은 건 사실이거든요. 중소기업 기준. 물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중소기업도 많이 오를지 모르겠는데, 일단 대기업이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 오를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도 그렇게 제안해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되게 높게 부르는데, 기존보다 많이 높게 부릅니다. 근데 괜찮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기업도 한 2-3개 정도 붙었는데 제이가 그 기업보다는 이 기업이 제일 좋았대요. 그래서 집에서 가깝고 면접 때 분위기도 좋았고 회사가 돈도 많고 연봉도 맞춰주기로 하시고, 그리고 가장 재밌어 보였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좋은 개발자를 끌어들이는 결국엔 사람의 역량이고 회사의 그 분위기거든. 그래서 단순히 돈만 보고 가진 않아요. 물론 이제 그 전에 붙었던 회사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제이에게 굉장히 많은 영감을 준 이제 회사가 이 밀라노 상인이라는 회사였나 봐요. 근데 어떤 곳일까? 저도 명품 같은 거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고 사고 옷 사는 거 좋아하니까 한번 저도 그 고객으로서 한번 사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어쨌든 그 정도로 요새 이제 요런 이게 온라인 명품 커머스가 많이 생기더라고. 발란인가 거기도 제가 한번 사본 적 있고, 머스트잇 이런 등등 해가지고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곳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그 해외로 보면 파페치나 매치스 패션이라든지 그런 곳들이 있어요. 중개해주는 그런 곳들이 있는데 그런 거의 한국 버전인데 괜찮나 봐요. 그래서 그런 쪽도 한번 보면, 너무 안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분야라서 이왕이면 제이네 회사에 더 많이 쓰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도 잠깐 이제 농담식으로 생각해보면 들긴 하네요. 그리고 맡게 될 업무는 데이터 관리, 크롤링 등 여러가지 운영 업무랑 온라인 쇼핑몰 개발 진행까지 다 하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다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회사 입장에서 왜 팀노바 팀원들을 좋아하냐면, 얘네들은 뭘 시켜도 다 잘할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얘 주전공은 AI거든. 근데도 개발도 잘하니까 그냥 개발로 들어간 거예요. 저희 이런 게 되게 일상인데, 그러니까 안 믿기는 거지. 어떻게 1년 반 만에 어떻게 저런 애들이 나오냐. 가능하죠.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정말 여기서 공부하는 동안 다른 생각 안 하고 공부에만 집중하고 거기에 우리의 사활을 걸고 우리의 인생을 걸고 하는 그런 사람들만 주로 오고, 그런 각오가 된 사람들만 받고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도 가장 전 세계에서 단기간에 당신을 최고의 어떤 실력으로 키워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국에서 그럴 수 없어라고 하면서, 한국에서 왜 최고가 나올 수 없어야 하는 거죠?
나는 코딩 교육에 특화된 사람이야. 10살 때부터 내가 학원도 많이 다녀보고 어렸을 때부터 재능이 없었지만 관찰력 좋고, 그리고 내가 결과로 항상 얘기하고 있고, 아웃풋으로는 제이 나중에 아웃풋 영상 올라오시면 보세요. 진짜 개 오져요 진짜. 그러니까 진짜 잘했고, 제이랑 이제 지금 다른 또 인공지능에서 들어간 친구 있어요. 걔도 내 카라쿠베 수준 못지않게 들어가는데, 걔네랑 같이 쓴 논문이 팀노바 오픈 카페에 있어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논문인데, 이게 제이랑 같이 썼었나? 아, 제이는 이 팀 아니었나? 잠깐, 이게 논문도 딥페이크 가짜뉴스 탐지 관련해서 논문을 이게 저희가 썼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은진최 그리고 란허, 은진이랑 란이랑 쓴 거구나. 이거 좀 아쉽다. 여기는 이제 제인의 팀에서 쓴 거는 아직 여기 안 올라온 것 같긴 한데, 저는 제이 이력서를 봤는데 장난 아니에요. 정말 팀노바에서 꾸준히 시킨 거 다 이렇게 딱 부러져요, 이 친구가. 그래서 열심히, 아까 4,500 간 친구 은진인데, 걔네는 이런 논문도 쓰고, 이거 말고도 이런 거 되게 많이 해요. 딥페이크 탐지 뭐 이런 거, 이거는 진짜 빙산의 일각이고, 이런 논문 같은 것도 빙산의 일각인데, 다 뭐 전문대 아니면은, 여기 보면 라니도 되게 잘 갔다. 라니랑 은진이 둘 다 거의 전문학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전문대죠. 근데도 이렇게 쓴다니까? 이게 팀노바가 가진 무서움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학교 안 좋으면 지레 처음부터 겁먹고, 나는 이 정도니까 사회적 위치가 뭐 별로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를 만나거나 기계인 팀장님 만나거나 뭐 기차 파트장들 만나보면 다들, 물론 기계인 팀장님은 고학력은 맞아요. 석사까지 따신 건 맞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 결국에는 인생이, 내가 10대 때 잠깐 학교에서 졸고 놀았다고 해서 인생이 결정되면 그것만큼 좌절스러운 게 어딨어. 아니, 제가 지금 이제 36이 됐는데, 20살 때부터 뭔가 시작해도 정말 기회는 진짜 3-4번 이상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러니까 얼마든지 실패해도 되는 나이인데, 20대는 그 나이에 정말 처음부터 계급을 지어지고 사는 거죠. 왜냐면 알바를 구해도 구해지는 게 막 다들 일용직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런 개발 쪽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실력 좋은 사람 좋아하고, 근데 엔지니어링 분야가 다 그래. 거의 다 그러지 않나요? 엔지니어링 분야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있으면은 뭘 해도 너무 좋지. 자기가 실력만 있으면. 실력의 중요성을 얘기하면 어중이 떠중이들이, 내가 학력이 안 좋지만 내가 실력이 없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난 실력 있는 분야에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력이 있는 분야가 쉬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사회가 정의하는 우수한 어떤 인재들을 단순히 학력으로만 바라보는 거에 있어서는 이 실력주의가 하나의 어떤 해결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마이스터고 같은 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개념이 아니고, 마이스터가 독일어로 영어로 마스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 과정인 거지. 그러니까 전문가 고등학교지. 근데 이제 이 마이스터라고 하는 거는 독일어로 마스터라는 뜻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스터 고등학교인데, 이제 독일에서 차용을 해서 갖고 오기 때문에, 우리 마이스터 고등학교, 자동차 그런 고등학교 이런 데를 가면, 독일에는 막 벤츠라든지 BMW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냥 바로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정보산업고등학교, 지금은 제 모교가 이제 상고가 되긴 했는데, 정보산업고등학교로 나온 입장에서, 거기서 나와서 바로 일하기에는 역량이 너무 떨어져요. 현재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는 강사들의 수준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그거를 굉장히 잘 키워낸 거지. 그래서 이제 독일 같은 케이스만 봐도 학력보다는 일단은 그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고졸들이 다 BMW 벤츠 가니까. 공학 쪽은 유난히 이런 게 되게 심한데, 그만큼 공부할 게 많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팀노바에서 굉장히 많은 친구들에게 정말, 지금 대기업 가는 애들 못지않게 진짜 좋다니까요. 팀노바에 있는 친구들이 바보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되게 똑똑한 애들 많아요. 근데 얘네들이 신뢰를 추구했을 때 팀노바에 나가서 지금 당장 취직하는 거랑 팀노바 졸업해서 구직하는 거랑 계산을 못 하겠냐고요. 개발 이렇게 잘하는데. 진짜 잘해요. 예를 들어서 라니 같은 경우도, 근데 일반적인 이런 전문 학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학교 다닐 때 석사도 정도는 돼야 이런 이제 그러니까 실험도 하고 이게 딥페이크 영상, 그러니까 페이크 비디오는 아니냐. 요새 막 되게 많잖아. 이 딥페이크 기술에 대해서 이슈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지금 라니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얼굴 인식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얼굴 인식 쪽은 중국이 최고거든요. 그래서 중국이랑 기술 연계한 회사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국 쪽이 얼굴인식 쪽이나 이런 AI 쪽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해요. 왜냐면은 그 강력한 공산당에서 그 카메라 대수를 점점 늘리면서 사람들이 빨리 찾아서 그 시위하는 놈, 나쁜 놈, 반동부자들 막 찾아내려고 이런 기술이 뭐 발전을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확실한 거는 그걸 이용하고 있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고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런 기술에 투자를 많이 하고 그래서 굉장히 아무튼 이런 컨테스트를 하면 세계적인 컨테스트에서 항상 얼굴인식 쪽에서는 1등 하는 게 거의 중국이거든. 근데 그런 쪽 기업과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한 기술력을 한 곳에 라니도 지금 간 거예요. 이 친구도 전문학사거든. 제이는 전공자인데 학사인데 여기 오기 전에는 코딩이 잘 안 돼서 오는데 지금은 딱 부러지게 뭘 해도 다 잘하는 친구죠. 같이 얘기해보면 알겠어요. 굉장히 딱 부러진 친구고. 그래서 저보다는 이제 기겐 팀장님이 더 잘 아시겠죠. 저는 제이를 이제 본 게 한 4주 정도, 4, 5주 정도 이렇게 봤는데, 제가 이제 제이한테 얘기를 했죠. AI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랬죠. 아쉽지 않냐고. 굳이 안 해도 되면 나도 찬성한다. 일단 사람들 좋고 연봉 맞춰주고 그런데 사실 뭐 싫어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 말고도 굉장히 많은 곳에 연봉 맞춰준 데는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저번 주에 골라도 상관없는데 이 기업이 유난히 끌렸나봐요. 그래서 이번 주 3주 정도 구직을 하고 첫 주 때 사실 구직 끝났는데도 이 기업을 선택한 거 보니까 뭔가 있나봐요. 오늘 이제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되긴 하는데 아무튼 AI 개인적으로 공부하려고 한다는데 사실 이쪽에도 넷플릭스 영화 추천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적인 측면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 사이언스의 학습을 통해서 다른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 그건 인공지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공지능적인 공부를 한 걸 넣어서 복합적으로 해도 좋을 것 같다 이거죠. 그 팀노바 팀원들이 어떤 회사 갈 때 사람들이 뭔가 한 기술만 하세요.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본인 사정이고 팀너바 같은 경우는 어떤 회사를 가든 굉장히 이 정도의 클라이언트부터 서버까지 하고 데이터 관리랑 웹도 잘 만드는데 심지어 인공지능까지 할 줄 아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팀원들은 프리미엄이 붙어요.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말은 결국에는 어설픈 사람들 레벨의 얘기고 진짜 어느 정도 이상 하이엔드 레벨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안 할 뿐이지 애지간하면 클라이언트 개발부터 웹 개발부터 그냥 다 해요. 제 아는 사람 다 그래요. 그 사람들 연봉 어설픈 사람 한 명도 없고요. 진짜 아는데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저한테 옛날에 이런 질문한 사람도 있었어요. 저 옛날에 그 펜타 들어갈 때 펜타 병특 마지막 회사로 들어갈 때 이직을 할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일단 이쪽에서는 지금 있어야 되는 업무가 그거였어. 안드로이드랑 iOS에 그 보안 키패드 관련 이제 문제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해결해줄 사람을 찾는데 제가 적임자였던 거죠. 저도 이직을 했는 상황에서. 근데 일단 안드로이드랑 iOS 둘 다 해야 되죠, 제가. 안드로이드랑 iOS랑 안 똑같아. 체계가 달라. 언어도 달라요, 심지어. 여러분들 상식에서는 언어가 다르면은 나 몰라 안함 막 이렇게 하는 경우 대부분이잖아. 근데 나는 iOS도 했었고 안드로이드는 그 전에 1km 이미 만든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지. 하지만 가면 보안적인 지식이 필요하죠. 보안 키패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유지보수 그거 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데. 왜냐면 그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생각을 좀 해보면 이거는 내가 공부가 필요하겠다. 근데 어떤 개발자들은 제가 잘하는 것만 할래요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하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해서 보안 키패드 이슈를 한 3일 만에 다 끝냈어요. 물론 이제 3일 동안 진짜 똥줄 타고 힘들었지. 개빡세게 했지. 해가지고 했는데 근데 그 이슈가 거의 1년 가까이 이제 계속 끌고 간 이슈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3일 만에 해결하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근데 그 외적인 다른 제품이 막 나와요. 그러면은 스마트폰 관련하면 다 나오는데 보안적 원리는 다 다르거든요. 다 달라. 예를 들면 구간 암호화 막 이런 거 있지. SSL 이런 거 있지. 지금은 뭐 TLS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TLS 통신 같은 거. 그 TLS 통신 같은 거를 이제 그 중간중간에 그 회사 제품으로 삽입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TLS랑 그 내부에 있는 그 암호화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지. 공개 키가 뭐고, 프라이빗 키가 뭐고, 그 AES가 뭐고, 뭐 아리아는 또 뭐고, 원리는 또 뭐고, 뭐 특징이 뭐고, 이거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거는 처음엔 다 몰랐죠.
잘 몰랐지. 대충만 그냥 쓰는 정도였으니까, 일반 개발자 수준. 근데 보안회사 가면 또 모르죠. 근데 회사에서는 그런 사람을 원해요. 이 사람이 포괄적으로 다 아는 게 많아서 뭘 시켜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공부해서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 정도, 그것도 좀 빠르게 소화하면 더 좋겠지. 그런 거를 보편적으로 본능적으로 원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7년차가 된 팀노바에서 꾸준히 그런 사람들을 배출해냈고, 그래서 문제 안 생겼고, 그래서 연봉도 고연봉으로 가는데, 그거를 한 전문가의 17년간의 어떤 그 프로로서의 생활, 그리고 27년간 내 인생을 걸고 이 분야에서 정말 인생의 진짜 절반이 뭐야. 저는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개발 쪽에 그 제 역량을 많이 쏟아부은 제 입장에서, 그런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식견은 아니겠죠. 더군다나 저처럼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 물론 이제 제가 똑똑하다는 건 제 분야 한정입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는 제가 확실히 잘 알고 똑똑한 편이라 생각하고 자부해요. 다른 분야는 저보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지만. 근데 그런 분야에서는 어차피 내 전문 분야가 아니까 제 목소리 내지도 않죠. 그냥 거기서 시키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하는데, 뭐 제 분야에서는 저 정도 결과 내는 사람들이 없을 뿐더러 이 정도 되면 목소리 내도 되잖아요. 이렇게 훌륭한 팀원들이 맘에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물론 이따가 다시 더 얘기를 해보겠죠. 근데 뭐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3주 동안 제이가 정말 너무너무 그런 좋은 일들이 많았거든요. 뭐 사람들이나 막 그런 거 좋아하는 게.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이제 제가 항상 내고는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오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저도 제 인생이 그냥 개발 쪽에 많이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아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을 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부는 전공자, 4년제 전공자들도 복합적으로 배워요. 서버부터 해가지고 뭐 보안 이런 것까지 배우진 않지만, 그거는 이제 보안 학과면은 암호학 좀 배우는 경우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뭐 특수 장르고 한 4학년이나 뭐 3학년 이후에 좀 배우는데, 일반적으로 운영체제, 서버, 뭐 자료구조 좀 그러면서 서버와 클라이언트 쪽도 배워. 안드로이드 하거나 iOS 하거나 아니면 윈도우즈를 하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이제 게임 쪽으로 또 그런 거 배우는 데도 있고, 저는 게임공학이라서 게임 쪽 관련 이제 프레임워크 쪽을 많이 배웠었 기억이 나는데, 그럼 네트워크 프로그래밍도 다 해요. 근데 팀노바가 잘못됐다고? 이거 웃긴 거지. 심지어 일반 4년대 친구들보다 우리는 성공 확률이 100%예요. 졸업생 한해서. 일반 4년대 학생들이 팀노벨 많이 와요. 전공자들이 저희 40% 이상 넘어요. 그 얘기는 뭐야? 일반 교육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나고 잘해도 데려갈 수 없는 교육이라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희는 항상 데리고 가잖아요. 졸업생에 한해서는 그 퀄리티가 보장이 딱 되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제가 교육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죠. 일반 대학에서 나올 수 없는 아웃풋을 충분히 더 잘해서 내보내는 정도 수준. 그리고 지금 받는 연봉들이 웬만한 그 진짜 많이 주는 기업에서는 대리급 이상이고,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기준에서 과장급 이상의 연봉을 신입들이 받고 가면 사실 제 교육법이 틀렸다고 말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 4년제에서도 이렇게 복합적으로 똑같이 배우는데, 대학에서 하면은 지성의 어떤 낙원인 그 대학에서 하니까 정답인 거고, 이쪽에선 내가 그냥 싫어하는 노프 팀장이 말하니까 제 말 직설적으로 하고, 왠지 재수없고 안 여드니까 싫어하니까 제 말은 무조건 틀린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고. 인생은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생은 실전이에요. 늘 말하지만 결국에는 결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옳은 거였고, 그 사람의 판단이 맞은 거겠죠. 근데 그게 이제 일시적인 그냥 결과가 아니고 이렇게 꾸준히 나온다는 거는 저는 자부심 제가 느낄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랑스러운 졸업생들이 많이 나오는 거니까. 이거 힘들어요. 그래서 요새는 좀 팀노바 약간 현타가 와가지고 이렇게 이걸 접는다 이건 아니지만 규모를 좀 줄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받는 그 학생들의 수도 조금씩 줄이고 있고, 비대면 쪽을 좀 더 학생들을 좀 유연하게 받긴 할 건데, 오프라인은 조금은 이제 소수정예로 오프라인 좀 가려고. 예전부터 오프라인은 좀 소수정예 느낌이 있었는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가려고 좀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뽑는 규모가 예전보다 조금 줄어들고, 비대면은 기존처럼 좀 제한 없이 받고, 반대로 오프라인을 조금 줄여서 좀 오프라인대로 좀 다른 색을 가지고 가려고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졸업생들은 다 오프라인이고, 이제 비대면은 이제 한 3주 뒤면은 첫 번째 맨 처음 한 클래스가 끝이 나요. 근데 학생들이 진짜
그 한 초반에 한 3주 정도까지는 생각보다 일이랑 같이 하기 힘드네요 등등등등 이유로 많이 나가셨는데 지금은 너무 끝까지 잘 따라오세요. 그리고 너무 돈독하고 학생들이랑 같이 이렇게 하면 아무튼 되게 좋아요. 되게 좋고 그래서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게 이 비대면을 하든 뭘 하든 결국에는 열심히 하면 되지. 근데 비대면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비대면이 나중에 응용 2단계까지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응용 2단계 하려고 최대한 하고 있고 저희도 가능하면 이제 비대면 쪽을 좀 더 강화를 하려고 하고는 있어요. 물론 전염병이 이제 나아지면은 또 이제 다시 수요가 발생하면 오프라인 쪽도 조금씩 풀어주긴 할 건데 일단은 현재는 오프라인 소수 정예로 최대한 가서 좀 이렇게 1대1 코칭에 특화시키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아무튼 좀 여러모로 대한민국에서 이런 교육을 하는 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대1 코칭을 하니까 규모도 힘들고 큰돈 벌기도 힘들고 그 여러모로 근데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제이 같은 친구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좋은 기업에 심지어 좋은 조건으로 간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그리고 작은 기업이라고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그 보편적인 생각이고 정말 좋은 작은 기업인데 알짜 기업 많아요. 뭐 일본 같은 경우도 뭐 유명한 기업 중 하나가 미라이 공업 같은 데도 되게 유명하고 또 많죠. 미라이 공업. 근데 그런 데는 완전 작은지 잘 모르겠는데 뭐 우리나라는 예전에 제니퍼 소프트가 큰 이슈였죠. 막 이렇게 그 회사에 수영장도 있고 막 이런 거. 근데 지금은 진짜 좋은 기업 많아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막 꼭 글로벌 대기업 엄청 커야만 좋은 건 아니고 내 개인의 입장에서 좋기만 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런 입장에도 좋은 회사 많아요. 의외로. 저는 프리랜서 하면서 회사를 한 200개 이상 봤다니까. 그러니까 별의별 일 다 하면서 미팅도 엄청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봤는데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중소기업 이상한 기업도 진짜 많은데 한 70%는 그런 것 같아. 근데 한 30% 진짜 좋아요. 웬만한 대기업 못지않게. 더 좋을걸? 오히려 그 개인의 자유도와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연봉만 괜찮게 받으면 괜찮지. 근데 그거를 잘 몰라 대중들은. 그러니까 그냥 큰 기업 유명한 기업 하면은 엄마 친구들 다 좋아하니까 그래서 엄친아 되고 싶어가지고 막 그런 느낌으로 되게 좋아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봤는데 근데 그렇게 세상이 단순하지 않아요. 아무튼 제이가 잘 가게 돼서 좋고 제가 코칭한 친구는 아닌데 기겐 팀장님이 코칭한 친구들도 훌륭하게 잘 가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때 너무 한 팀장님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든 결국엔 전체 커리큘럼은 제가 설계했고 그리고 기겐 팀장님 해주시던 제가 하던 결국엔 그 친구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교육을 하는 거는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취업 같은 건 제가 컨설팅을 하긴 하는데 제가 없을 때 기겐 팀장님 해주셔도 큰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아무튼 여기까지 저희 이제 제이 친구가 들어가게 된 좋은 소식을 알리고요. 그 밀라노 상인이라는 기업도 많이 여러분들 사랑해주세요. 여러분들 뭐 명품 사실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뭐 특별한 친구한테 선물을 준다거나 뭐 어머님한테 뭐 이렇게 뭐 하나 사드리거나 할 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저도 한번 볼게. 어떤 기업인지 저도 잘 아직은 모르는데 이런 명품 커머스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할인한 제품을 이렇게 한번 쓱 볼까 생각 중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